제가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추가 대책? 양도세 한시적 면제 해줘요. 그 전에 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한 사람만 바보 될 수 있어요. 먼저 하면은 안 되고 네. 눈치 싸움에 이것도 눈치 싸움. 공부대님 그 지방의 미분양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법 자체는 앞서 우리가 한번 거론했던 임대사업자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은 지방에서 이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또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고령층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이 몸을 움직여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고령층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은 지금 현재 미분양 되는 게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대세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실거주자들도 참 움츠려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쪽으로 열어줘야 되는 방향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를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2011년에 MB 정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분양 사태,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야, 다 같이 죽자는 얘기냐? 나 모르겠다. 나도 터트려 버리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한두 군데 그러면 뭐 그냥 당연히 그러라고 하겠지만은 네. 지방 같은 경우 여러 군데에서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난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방에 보면은 1군 그 건설사들보다 2군, 3군 또는 지방에 털을 두고 있는 건설사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 건설사들이 지금 현재 더 어려워요. 자, 1, 2군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도 있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의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이 정말 지금 현재 거의 도산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려면은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 아파트 임대 사업 지방 같은 경우 네, 할 수 있게끔 풀릴 것 같아요. 지방부터. 네, 지방 네, 네. 지방의 이제 일부 너무 이제 대도시들 광역시들 몇 군데 말고는 네네. 좀 거의 대구 같은 경우도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광역 예. 도시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결국 수도권도 해주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순서는 그런데 순서는 수도권, 사실은 그다음에 수도권을 서울. 언제쯤 할지는 예. 조금 더 기다려야 네.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서울로 하고 네.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여러분들이 뭐 주택 아파트를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저는 바로 하는 거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분위기를 봐야 돼. 분위기를 봐서 아파트 임대 사업을 허용했더니 좋은 물건들이 싹싹 빠져나가. 굉장히 순식간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수도권을 노리고 있다. 수도권을 빨리 가서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낮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장담하건대 1년 안에 추가 대책? 양도세 한시적 면제 해줘요. 그 전에 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한 사람만 바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네네. 아파트를 임대 사업할 수 있게 해줘. 그럼 사람들이 막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집값은 회복을 못하고 미분양이 생각보다 해소가 속도가 낮아. 늦어. 그래서 네. 건설사들이 좀 약간 위험해. 위험해져. 그러면 그때는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로 양도세 한시적 5년 동안 면제해준다. 그렇죠. 상승분에 대해서 이거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난리 나거든요. 그래 약발이 몇 5년간 면제는 잘 모르겠고 이제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때 2월 11일 날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준공 후 미분양 네. 아파트 네. 임대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줬고, 네. 그러니까 일반 세율의 50%를 감면해줬어요. 그리고 5년간 양도세 50%를 감면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50%. 100%가 아니고. 아니 50%에서 안 되면 또 100%로.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단계를 그러니까-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면은 안 되고 네. 눈치 싸움에 이것도 눈치 싸움. 좀 늦게 할수록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대표님들 너무 지금 뭐 이렇게 분양 쌓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험한데 해도 되겠냐, 뭐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2011년도, 2009년도에도 엄청난 자극적인 기사 똑같아요. 맞아요. 지금과 똑같은 기사 나와. 그죠? 맞아요. 그때 양도세 8년 동안 한시 면제 해준 사람들, 그거 임대사업 낸 사람들 지금 다
떼돈 번 사람들만 이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18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은 임대사업 물건의 양도세가 100% 감면이에요. 100%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분들이 돈 번 사람 있지 그 주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했는데 손해 본 사람이 다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면 승자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돈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이 아파트가 10년 후에는 지금 가격일 수 없다. 지방 같은 경우 특히나 왜냐면 지금 공사비가 아파트 한 채 짓는 30평대 한 채 짓는 공사비가 지방 저렴하게 지어도 뭐 예를 들어 3억 5천에 짓는다면 3억에 짓는다면 그때 가면 아무리 저렴하게 지어도 5억 6억에 지어요. 새 아파트. 그렇죠. 그러면 10년 된 아파트가 얼마 되겠어요? 공사비가 5억인데 지금 내가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그렇죠. 최소 5억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런 혜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노리시는 물론 그렇다고 아무데나 하면 안 돼. 이게 3억짜리가 2억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 사람이 없는 지역. 허벌판인 데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사람이 유지가 되는 지역. 사람이 줄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은 이 장기로 봤을 때 손해 볼 일이 없다. 더 좋은 그거 지역은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유입되는 지역은 난리 나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네네. 이 부분을 이제 좀 혜택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많은 분들이 임대 사업에 대한 욕심 내세요. 혜택이 되게 많아질 때, 네. 그죠? 지금 아닙니다. 1년 후 또는 2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욕심을 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잖아. 어떤 지역이 좋을지. 그렇죠. 만약에 공군대님 같으면 자 5년 동안 임대 사업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네. 집값은 더 떨어질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 동안 또는 8년 동안 양도세 50% 감면 네. 또는 뭐 100% 감면 해주겠대. 신규로 분양하는 것만? 예, 신규로 네네. 분양. 뭐 네. 어디를 노려보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네, 뭐 미분양이 어디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구리나 남양주 쪽? 구리 남양주. 네네. 음, 일단 환경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말고 다산 네. 신도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없죠 지금 여기. 그 아래쪽이나 네. 새롭게 조그맣게 이제 개발되는 음. 것들이 무분양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GTX가 B 노선이 저렇게 이제 저 그 남양주까지 연결되잖아요. 네. 네. 그 라인 쪽에 있는 것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좀 만약에 한다면 GTX 9. 네네. 그 GTX 9이 지금 되게 고평가돼 지방의 수도권의 GTX 9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그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남부 지방 쪽으로 고평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북쪽으로는 네, 원래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네. 근데 최근에 좀 올랐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정 받으면서도 또 그 올랐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한 경우도 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어떤 주거 인프라랑 아니면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북쪽이 좀 열악하긴 하지만 GTX가 뚫림으로 해서 그 부족했던 인프라들이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그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그쪽을 좀 공략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권대님이면 어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권권대님이 GTX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저는 B 노선보다는 저는 이제 A 노선. A 노선. A 노선은 앞으로 착공이 음, 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2년도 안 남아서 그게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은 서울역이라든지 강남까지 가는데 굉장히 빠른 노선이다 보니까 1시간 반 걸릴 지역들도 거의 뭐 2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일단 고양시, 네,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경기 남부 쪽에서는 이제 용인, 구성 네, 뭐 이쪽 일대.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분양을 산다면은 저는 GTX A 라인 쪽으로 좀 가야 네.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지 않을까. A 라인에 고양시는 미분양이 나올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 물어보시네. 제 생각은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송도를 놓을 것 같아요. 아, 송도. 네. 송도가 인천의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도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잖아요. 언제요? 지금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되고 있죠. 네, 되고 네. 있고 아마 분양가도 생각보다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도가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고 한다면 네. 송도가 이 빠질 때는 훅 빠지는데 또 오를 때는 확 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5년, 8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송도에 묻어놓는 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더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단 2030년까지 공급 물량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왜냐면 임대 사업을 그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당장 파는 사람한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 10년 묻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네. 그 정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은 다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네, 물량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리고 건축비는 올라가니까. 그렇죠. 건축비는 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송도 쪽을 볼 것 같고, 자 이제 서울 쪽에 임대 사업을 낸다라고 한다면, 네.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쉽게 이 아파트가 풀리진 않겠죠. 서울은 그렇죠. 이 아파트 물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량 이제 공급 자체도 네. 2030년까지 공급 물량 자체도 없거니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풀린 게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임대 사업을 낼 수 있게끔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아파트 자체가 2030년까지 굉장히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서울시도 그렇고 아파트 공급을 엄청 늘리려고 별의별 혜택을 다 주잖아요. 네,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대 사업자 만약에 서울에 낸다면 저는 서울은 이 다세대 빌라 네. 요 재개발 될 만한 요거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그게 일단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도 보면은 공급 부족하면 계속 공급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뭐 재건축 용적률 완화 뭐 308%까지도 주고 이런 재개발에도 이제 층수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걸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건 빨리 좀 만들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4, 5년 만에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빨리 공급을 하되 높게 지을 수 있는 사업. 용적률 혜택을 많이 줘서 할 수 있는 사업. 재개발 중에서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제가 요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서울은 왜 다세대나 이런 재개발을 노리는 게 왜 좋을까라고 봤냐면, 네. 자, 부동산 거래 절벽에도 속속 팔리는 단독 다가구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가 네. 분명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단독 다가구는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 높은 금액에도 생각보다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봤더니 예. 그 이유가 첫 번째 월세가 많이 뛰어서 그렇답니다. 월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가격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더라. 금리가 올라가도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월세가 뛰니까. 네. 두 번째로는 이 개발 호재래요.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재개발을 새로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런 개발 호재가 계속 몰려오니까 이 수요가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 거래되니까 요 두 개 때문에 단독 다가구가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단독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주택 총 비중 중에서? 한 15% 되지 않을까요? 제가 기억하기엔 10% 미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 특히 중심지에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단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근데 이 단독이라고 하는 거는 단독을 허물고 다가구를 짓거나 다세대를 짓거나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재료가 되는 이 단독이 예를 들어 조금만 지나면 5% 미만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 단독 수요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수요는 항상 있는데 물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증가되는 효과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 단독 수요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수요보다 더 많아요. 요즘에는 또 협소주택이라든지 네. 좀 자기만의 공간,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 이런 것들을 원하는 또 젊은 층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단독에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조사를 좀 해봤어요. 저도 찾다가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꼭 조사를 한 건 아닌데 네. 평소에 저 이런 거 조사하는 걸 네. 제가 즐겨 합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 계속적으로 멸실이 돼요. 네, 멸시 됐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신축을 짓는 사람들도 이걸 이걸 사서 부시고 이런 뭐 본인들이 살 주택을 짓는다라든지 상가주택을 예, 짓는다거나. 그다음에 네. 재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짓는 게 거의 매년마다 단독 다가구 평균적으로 한 18,000가구씩이 계속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면 지금 2017부터 22년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18,000이면 거의 2만 가구씩 계산해도 5년이면 10만 가구 정도가 계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 5년간 서울시가 재개발 많이 지정한대잖아요. 네. 그럼 그 지정되면은 당장이야 허물어지지 않겠지만 그 개발이 추진되면은 거기 있는 집들은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
단독 다 부셔지면은 전체 서울로 따졌을 때 전체 절대량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재밌는 거는 단독이 많은 지역을 재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이 단독이 더 많이 높고. 없어져 버리는 네네.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렇게 단독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단독의 가치는 올라갈 거고 이 단독을 허물고 짓는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렇죠.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상가 주택의 가치는 시간이 가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아파트보다 앞으로 더 희소성이 생기고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단독 다가구의 이제 거래가 이제 활성화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단독을 허물어서 짓는 다세대 주택 네. 같은 경우도 단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단독 주택 플러스 건축비잖아요. 네. 두 개 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올라갈 거라서 요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내게 되면은 네. 특히 그냥 아무데나 임대 사업을 내면 안 돼. 안 되죠. 네. 지금 음.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진행하죠?